공시가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산세가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치가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19점 몇 %가 올랐고 특히 서울도 19.9 정도가 올랐고요. 세종은 무려 70%가 올랐는데, 자, 오늘 공시가격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주택 92.1%에 해당되는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 왜 그런지 설명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언론사라든지 뉴스에서 많이 본 자료일 텐데,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원문에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국이 19.08%가 올랐고요. 서울 19.91, 물론 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23.96%, 굉장히 높죠. 세종이 무려 70.68%가 나왔고요.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왔고, 가장 적게 오른 제주도도 1.72%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니기 때문에 이제 4월 말 정도 되면은 최종 확정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조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보유세가 늘어납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죠. 보유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하고 세율 두 가지만 알면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고요. 종부세 과세표준은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다 더합니다. 여기에 6억을 차감을 하고, 즉 6억까지는 비과세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데 현재 95%죠. 기존에 80이었던 게. 그리고 내년은 100%로 이제 올라갑니다.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차지하고서라도 이 공시가격 동일한 거거든요. 이 공시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올라간다는 거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내는 세금이거든요. 자,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있겠지만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1주택자 분들도 세금 인상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시가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산세가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공시가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이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일정 기간만 그렇습니다. 23년까지만 그렇고요. 그 이유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자, 보도자료를 제가 연이어서 이번에 나온 거, 즉 21년 3월 달에 나온 거, 그리고 작년 2020년 11월 달에 나온 거 연이어서 제가 볼 건데, 2020년 11월 달에 나온 거는 뭐냐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그리고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인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90%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고가주택은 좀 빨리, 그리고 중간, 그리고 그 이하 9억 이하짜리는 텀을 둬가지고 올리겠다는 건데, 이게 이번에 나온 자료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게 21년 3월 달에 나온 자료예요. 좀 약간 키워서 볼게요. 왼쪽에 표준세율이 있고 오른쪽에 이게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인 경우에 재산세를 조금 약간 깎아준다는 건데, 조건이 두 가지인 거죠. 6억 이하인 거, 그리고 1주택인 경우에, 그러니까 실거주자만 보호하겠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 빨간색이 이제 특례세율인데 0.05%포인트 세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세율 자체가 좀 낮으니까 이게 이제 재산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이 2억이었는데 2021년 2억 5천으로 되면은 공시가격이 5천만 원이 올랐으니까 25% 정도 오른 거죠. 원래는 세금이 재산세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내려갔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세율을 더 줄어들어서 특례세율로 했으니까 이렇게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게 현재 지금 이겁니다. 원래 납부세액이 15만 원에서 더 올라가는 게 맞는데 특별히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공시가격이 6억 이하, 그리고 1주택자라면은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재산세를 내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공시가격이 6억이 넘거나 혹여 다른 주택
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걸 하나 사면은 2주택자가 되니까 혜택을 못 받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혜택이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자, 그 내용을 보시려면은 2020년 11월 달에 나온 자료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하나 캡처를 해온 거예요. 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이하 그리고 1주택자로 한정하고 세율 인하폭을 0.05%로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의응답을 해봤더니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이거는 실거주자는 계속 보호한다고 정책 방향이 그랬으니까 저도 인정을 하고요. 공시가격 6억 이하의 기준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부담을 좀 줄이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뒤에 또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또 이런 내용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재산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2023년, 3년이 되는 2023년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보통 특례 감면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3년을 그냥 따른 것이고 3년이 경과하고 나면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재검토하겠다. 자, 이 말은 그때 가서 계속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뭐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다들 그냥 없던 걸로 해서 이 이후부터는 특례 인하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될지는 그냥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재산세가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이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 왼쪽은 2020년 11월 달 작년 자료고요. 오른쪽은 최근에 나온 2021년 3월 달 자료인데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왼쪽 자료를 보시면 6억 이하 주택이 정부 추산으로는 전체 주택 1873만 호 중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이 95.5%에 해당되는 1789만 호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즉 상위 5% 빼고 나머지 95%가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6억 이하에 대해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됐냐면 92.1%로 내려갔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예상을 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안정적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좀 약간 뜻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좀 함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부부 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달라지죠. 1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간주임대로 둘 다 비과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부 합산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 넘는 고가주택이면서 그리고 이 고가주택에서 월세를 받으면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케이스가 그래도 좀 있었을 텐데 9억이 넘는 집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더 이제 많이 과세가 되겠죠. 본 김에 잠깐 말씀드리냐면은 부부합산 2주택 월세에 대해서 과세,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로 모두 다 과세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임대주택 등록하시는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 건수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2020년 7월 10일 날 710 대책을 통해서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되었고 나머지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등록이 가능한데 그 등록 가능한 주택조차도 만약에 공시가격이 6억을 넘었다 그러면은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불가해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남아있는 혜택이 도대체 뭘까요? 자, 취득세, 신규 그리고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근데 아파트 등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재산세. 재산세는 두 채 이상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거주 집이 하나 있고 나머지를 전부 다 등록해서 재산세 감면 받으시려면 최소 세 채가 있어야 돼요. 종부세와 양도세는 등록해서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이 6억 이하, 수도권에는 3억 이하인데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으로 인해서 이걸 넘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은 등록을 하셔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증여는 가급적 서두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다주택자인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3억 넘는 그런 주택을 증여할 때는 증여취득세율이 무려 3.5가 아니라 12%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확정되기 전에 만약에 3억 이하 아주 아슬아슬하게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빨리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세금처럼 느끼는 이제 그래서 준조세라고 하죠. 건강보험료, 그리고 이제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한 지역가입자 전환,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자, 일단 왜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가 올라가느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건보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가입자라고 하면 해당 재산 그리고 소득 여기에 대해서 점수화를 해가지고 매기는데 과표가 들어가요. 자, 그럼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격의 공정시작 가격비로 곱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은 뒤에 공정시작 가격비율이 60% 있다 하더라도 과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표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11월부터 좀 부담을 좀 완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재산 공제를 500만 원 추가 확대해가지고 2,000원 정도 좀 내려가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그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도 이제는 등급에서 이제 점수대로 갔는데 그 등급 자체에서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은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소득이라든가 재산 중에 뭔가 처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변동사항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연락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피부양자인 경우에 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뭐냐면은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 이게 이제 공시가는 대략 한 9억 정도가 되는데 시세로는 한 얼마 정도 할까요?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그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이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경우에 연소득이 1천만 원이 초과됐다. 그러면은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박탈되고요. 만약에 다른 연소득이 없다. 그런데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이 넘고 계속 넘어서 9억 정도가 넘어갔다. 시가로는 한 20억 정도 될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상태에서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을 때 재산세 과표하고 맞물려 가지고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앞에 1번에서 보신 것처럼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올라가면 아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어렵지만. 자, 그래서 2021년 6월이 되면 그 전에 좀 절세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라는데, 지금 사실 현재 3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이 2개월 안에 매물이 얼마가 나올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이라는 게 뭐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반대로 파는 것도 그냥 부동산에 내놓으면 곧바로 팔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이 안에 얼마나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직 4월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 값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영향들이 미치는지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어떤 포지션에 계시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함께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